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로 시장 쪽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배를 탔다가 폭풍을 만나 하늘로 떠난 이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부더니도 애를 썼지만 자식 농사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소중한 자식이 오히려 인생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된다니 슬픈 일이지만 아이를 가지신 부모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아들, 너 자취하는 집에 들어가 보니까 택배 박스 이게 다 뭐니? 죄다 비싸 보이는데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런 걸 다 샀어? 멋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대학생 아들 집에 누가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와. 내 얘기 잘 들어도 비싼 거 사고 싶고 돈 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돈이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아둬야 해. 너 애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눈물로 너 키우고 입술 부르터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러면 엄마가 속상하지.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건데? 설마 집주인한테 물어본 거야? 너 이사 올 때 내가 가구 드리는 거며 청소며 다 해줬잖아.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횟집 일하면서 근면성실한 모습 늘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은 이렇게 쓰기만 하니까 마음이 안 좋네. 근면하게 성실하게 버는 걸 안 해봐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옛날 시대야. 근면성실이 최고라지만 요즘에는 또 달라. 코인이나 주식 한 방이면 엄마 평생 번 돈보다 훨씬 더 번다니까? 그럼 대학 안 다녀도 되겠니? 또 그 얘기가 왜 나와? 나 대학 졸업할 동안은 집이며 학비며 지원해준다며. 그럼 그동안 내가 먹고 자고 쓰는 거 모두 책임져 달란 말이잖아. 엄마 쪼잔하게 왜 그래? 시대가 아무리 변했어도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지. 정말 중요한 거 사기 위해서 저축도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아들 너 하는 거 보니까 엄마가 못 믿어서 그래. 투자한 만큼 결국 돌아오는 거야, 엄마. 이런저런 물건도 써보고, 아, 이게 좋구나. 경험해봐야 돈 더 벌 마음도 생기지. 똑똑한 애니 어련히 잘하겠다 생각은 한다만 네가 말한 대로 딱 대학 졸업할 때까지야.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안 그래도 내 나름은 머리 복잡하거든? 엄마가 안 재촉하고 채찍질 안 해도 나 이미 열심히 하고 있다고. 중고등 학생 때야 멋모를 때라지만 이제 너도 어른이야. 엄마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 거라 믿고. 나 병들어서 다치거나 하면 너가 그때는 혼자 살 수 있어야 해. 내가 그때 짐 안 되려면 지금부터 저축해둬야 하고. 알겠다고. 어린 것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들에겐 늘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었는데요. 오냐오냐 하면서 떼 쓰는 걸 다 들어주다 보니 아들은 전혀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며 시간과 돈을 낭비했죠. 저와 아들이 약속한 것과 달리 졸업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도록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달 나 강의 듣고 싶은 게 있으니까 200만 원만 보내주라. 전역했더니 머리가 완전 돌이 돼서 독학은 힘드네. 돈 줄 테니까 엄마한테 강의 결제한 내역 보이게 해서 캡처해둬. 무슨 강의인지 얼마나 드는지 엄마가 봐야 믿을 수 있지. 지금 고작 200 갖고 아들 의심하는 거야? 너가 공무원 공부한다, 그림 공부한다, 자기 개발한다며 쓴 돈만 벌써 6천만 원은 되겠다. 그 돈 모아서 차라리 너 결혼 자금에 보탰으면 좋을 걸 하고 내가 속이 타. 2년 넘게 취직도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말로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지.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엄마 호강도 시켜줄 거 아냐? 아들, 제발 변명 좀 그만하자. 내가 너 책임진다고 일하고 매일 손이 퉁퉁 부을 때까지 물고기 만지는데 10원 하나라도 엄마한테 준 적 있니? 원래 인생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거야, 엄마. 되는 대로 취직했다가 나중에 괜히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듣기야 그럴듯한 말이지. 그래도 행동을 하고 또 겪어가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 귀중한 시간 이제 좀 그만 낭비했으면 좋겠어. 엄마도 정말 힘들어서 그래. 내가 이러니까 엄마랑 얘기를 하기 싫은 거야. 인생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매사가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이렇게 의미 없이 다투는 것도 지긋지긋하니까 돈 달라고. 엄마가 너 돈 주는 사람이니? ATM 기계도 아니고 돈 내놓으라고 말하면 그게 뚝딱 나오는 줄 알아? 너 자취한다고 따로 사는 바람에 나가는 돈도 부담인데 자꾸 이럴래? 그럼 낯을 말든가.
나았으면 책임을 지든지 해야지. 나도 세상 태어나기 싫었어. 엄마 고생하는 건 알겠는데 부모가 자식 책임져야지.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 내가 곧 취직할 거라고 하잖아. 그냥 잔소리 말고 도와달라고 좀. 언제까지고 철이 들지 않을 것 같던 아들의 모습. 나날이 흰머리가 늘어만 가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호민이 친구 형진인데요. 형진이구나. 어이구 반갑다. 언제 가게 오면 저번처럼 매운탕 든든하게 차려줄게. 아들이랑 꼭 다시 놀러와.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도 그간 얻어먹은 밥값 좀 하려고 회사에 힘을 좀 썼는데요.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회사인데 자리가 마침 하나 나서 호민이를 좀 밀어뒀거든요.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 안 그래도 취직을 못해서 내가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할 일이지. 내 아들이라 하는 얘기긴 하지만 아빠 닮아서 애가 다부지고 일을 참 잘해. 배우는 것도 금방 배우고 분위기가 있잖아.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 싶으시면 호민이한테 좀 적극적으로 말 좀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제가 말 꺼내놨는데 인맥발로 들어가는 건 가오가 안 산다면서 싫다길래. 걔가 또 은근히 고든 면이 있기는 하지. 그래도 친구가 신경 써줬는데 이건 무조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구나. 우리 형진이가 내 평생 은인이야. 평생 은인까지는 저도 부담스럽고 호민이 취직하면 밥이나 또 얻어먹으러 갈게요. 아들의 친구 덕분에 펀드 매니저 일을 배울 수 있게 된 아들.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간곡하게 애원하자 취직을 하겠다고 답을 해주더군요. 그간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고생했던 것들을 다 보상받은 기분이었죠. 이제 우리 아들도 어엿한 사회인이구나. 고마워 아들. 엄마 눈물 이제 다 보상받은 것 같아. 뭘 또 보상식이나. 인맥발로 들어간 거라 자랑스러울 것도 없구만. 그런 친구 둔 것도 다 아들 복이지. 내가 언제 한번 인사라도 할 겸 찾아가야겠다. 됐어. 엄마 괜히 몸고생하지 말고 언제 한번 친구들이랑 가게 한번 놀러 갈게. 그래도 감사하니 얼굴이라도 뵙고 떡이라도 돌려야지. 회사가 무슨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뭔 떡을 돌려.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쩌는 거 알지? 아들 참. 엄마 서운하게 말하네. 그래도 기분 좋으니까 봐줄게. 이제 행복한 날이 시작될 거라 믿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이 원인이었을까요?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대장암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소식을 아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더군요. 그래도 가족이니 상의를 해야 하겠다 싶어 아들이 다니는 회사로 향했는데요. 회사 내부 어디에서도 아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진아, 회사에 왔는데 아들이 안 보이네.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간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로 그러시죠? 내가 병원 다녀왔더니 암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아들 얼굴 보고 얘기하고 위로 좀 받으려고 왔지. 어머님, 건강검진 받으셨나 보네요. 설마 많이 심각하신 건 아니시죠? 호전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말을 해주시니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래도 아주 죽는 일은 아니까 다행한 일이지. 우리 형진이가 아들 취직도 시켜주고 다 잘 풀릴 거라 믿고 싶네. 아이고, 어머님, 꼭 쾌차하실 거예요.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다더라고요. 고마워 형진아. 그리고 안 좋은 소식 들으신 중에 사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나 싶긴 한데요. 어머님한테 제가 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서요. 거짓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니? 걔 성격 아시죠? 절대 제가 알려줬다고 말하시진 말아주시고요. 사실 호민이 취직한 거 아니거든요. 일자리 소개해준 건 맞는데 본인이 싫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들이 실은 취직하지 않았고 절 속여 취직한 척 했다는 거짓말. 암 선고에 이어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정말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잘못 자란 아들이 밉기보다는 그렇게 애를 키운 제가 한심스러운 기분이었죠. 남편의 묘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이 쉴 정도로 울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들에게 엄하게 굴던 남편의 모습이 맴돌더군요. 죽을 때 죽더라도 아들을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혹시 회사 찾아왔어? 그래, 찾아갔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서. 아들 일하나 안 하나 의심해서 찾아온 거야? 진짜 엄마 왜 이래? 회사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진짜 내가 비린내 난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했지? 그래, 우리 아들 말대로 못해서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아들 일하는 회사에 절대로 안 찾아갈게. 왜 또 삐지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 아들한테 절대로 찾아갈 일 없을 거니까 혼자서 굳건하게 잘 살아야 해. 뭔데? 갑자기 무슨 소린데? 암 판정 받았으니 엄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구나. 남은 시간 동안은 너한테 더 잔소리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뭐? 엄마 암이라고? 뻥이지? 그동안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 많았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쭉 지켜볼게. 암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미안해, 아들. 저는 일부러 아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모른 척 지냈습니다. 가게 일을 쉬고 집에서 멍하니 있는데 아들이 친구와 함께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재검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 밖에서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형진이한테 다 들었어. 진짜 암이라면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할 거 아냐? 비용이 얼마나 들지, 나을 수 있을지 시도라도 해야지. 응? 난 네 앞길 막고 싶지 않아. 괜히 병원비 써가며 구차한 목숨 연명하고 싶지도 않다.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하려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지 않겠니? 나 회사 취직해서 이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자. 응? 나는 아들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 진심인데 우리 아들은 엄마 계속 속일 거야? 나한테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내가 뭔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 취직한 건 맞고? 형진이 그 자식이 말했어? 입산 놈이네 그거 진짜. 내가 그 자식이랑 꼭 절교하고 만다. 안 한 건 맞지?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래, 안 했어. 안 했는데 앞으로는 할 거라고. 하도 엄마가 잔소리하고 걱정하길래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거짓말 좀 한 거야. 엄마가 그렇게 걱정되면 취직을 하든지 뭐라도 일을 해. 네가 이렇게 방탕하게 사는 동안엔 병원 못 가. 죽는 한이 있어도 병원 안 갈 거야. 알겠어, 취직할게. 뭐라도 할 테니까 병원부터 가자고 좀. 앞으로 성실하게 안 살면 엄마 맘대로 해도 내가 뭐라 안 할 테니까 제발. 앞으로 엄마한테 거짓말 안 할 거야? 남들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엄마 속 안 썩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거고? 알겠다니까. 약속할게. 결국 아들의 간곡한 호소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암을 치료하기로 마음 먹고 병원에 가게 됐죠. 제가 대장암의 투병을 위해 치료를 받는 동안 가게 일은 아들의 몫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선 비린내가 난다면서 뭐 하나 만지는 것도 기겁하고 싫어하던 아들. 하지만 막상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때그때 돈을 받는 게 좋다면서 점점 장사에 재미를 붙이더군요. 몇 년에 걸쳐 대장암을 극복하기까지 가게를 잘 돌보고 메뉴를 더 개선시키기까지 했죠. 방송국에서 촬영을 했고 타지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되었는데요. 초반엔 제가 만든 매운탕만 못하다며 혹평하던 아들 친구 형진이가 이제는 엄지를 치켜 세울 정도니 말 다 했죠. 돌이켜보면 아들의 거짓말에 대장암까지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엄마의 비린내를 창피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그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가워하는 모습을 보니 이 악물고 버틴 보람이 있다 싶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역시도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힘든 순간들이 많으시겠죠. 치열한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모두가 제 이야기를 통해 약간의 위안이나마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